밀실 야담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정수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23 나이에도 장가를 못 간 것은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수라는 총각, 가난해도 마음만큼은 황금보다 귀했어요. 길에서 다친 짐승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를 보면 자기 끼니를 거르더라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매일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장작을 패서 장터에 팔곤 했습니다. 그래야 쌀 한 되라도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약값까지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수가 장작을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어이구, 이놈의 다리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기이한 차림의 할머니가 길바닥에 뒤뚱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요즘 장터에는 동냥꾼들이 많아서 괜히 엮이면 귀찮아지거든요. 그런데 정수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정수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특이한 할머니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지만 눈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귀에는 이상한 은비녀를 꽂고 있었어요. 아이고, 고맙다 총각아. 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네. 할머니는 정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킥킥 웃었습니다. 호호, 재미있네. 재미있어. 네. 뭐가 재미있으시다는 거예요? 총각, 나이가 몇이냐? 23입니다. 23에 아직 총각이라니. 혹시 장가 못 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 정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집이 좀 어려워서. 아하, 돈이 없구나.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혹시 효자냐? 네, 어머니한테 효도 잘하냐는 말이야.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드리려 하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이 생긴다면 뭘 하겠냐? 돈이요? 그야 물론 어머니 약부터 사드리고 그 다음엔 마을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고요. 할머니는 무릎을 또 탁 쳤습니다. 이야, 이 총각 제대로네. 나눠주고 싶다고? 그 큰 돈이 생겼는데 혼자 다 가지고 싶을 텐데 저만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총각, 나는 점쟁인데 말이야? 안 믿겠지만 점쟁이세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속삭였어요. 총각, 집 뒷마당에 낡은 장독대 있지? 그 밑을 파보거라. 네, 밤중에 달빛 아래서 파보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나올 거야. 정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보니 그냥 넘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억해라. 할머니의 목소리와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 보물에는 저주가 걸려 있어. 혼자만 쓰려고 하면 더 소중한 걸 잃게 된다. 할머니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걸음 가더니 갑자기 걸음이 성큼성큼해졌어요. 마치 다친 게 거짓말인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계속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장독대 밑에 정말 보물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할머니의 신기한 능력을 본 후로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해 보였어요.
얼굴도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정수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약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었죠. 정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잡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간 것이죠. 장독대는 할아버지 때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김치를 담고 간장을 보관하던 소중한 곳이었는데 이를 파헤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어요. 한 자, 두 자, 깊이 팔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달빛만이 작업을 비춰주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로 딱딱한 것이 삽에 닿았습니다. 이게 설마 더욱 조심스럽게 파헤치니 큼직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확히 할머니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정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빛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달빛 아래서 반짝이는 금덩이들을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하나를 집어 들어보니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금이 분명했죠.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가난에 찌들어 살던 총각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기쁨과 함께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혼자만 쓰려고 하면 더 소중한 걸 잃게 된다. 달빛 아래 금덩이를 품에 안고 서 있는 정수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눈을 떴을 때도 어젯밤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뒷마당에 파헤쳐진 흙더미와 방 한 구석에 숨겨둔 금덩이들을 보니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정수는 금덩이 몇 개를 품에 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어머니 약도 사드릴 수 있고 좋은 음식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장터에 도착해서 금 하나를 팔았더니 장사꾼이 깜짝 놀라더군요. 순금이었거든요. 받은 돈이 엄청났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정수는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고을원님이 자신의 곳간을 활짝 열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던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원님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며 절을 하고 원님을 우러러보던 그 장면이 정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도 한번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 정수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돈이 얼마나 귀한지 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님처럼 멋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여보시오, 쌀장수. 정수가 쌀가게로 달려갔어요. 쌀 100가마 주시오. 100가마요? 그렇게 많이 사서 뭐 하게요? 마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쌀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가마면 한 마을 사람들이 몇 달은 먹을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수는 태연하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 총각이 정신이 나갔나? 쌀장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은 진짜였죠. 정수는 정말로 쌀 100가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마을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돌며 쌀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자랑하듯 신이 나서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정수? 그냥 받아두세요. 원님처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원님처럼? 네. 예전에 원님이 곳간 열어서 쌀 나눠주시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수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멋있어 보여서 흉내내는 것 같았거든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쌀, 100가마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하지만 정말로 좋은 쌀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햅쌀이었죠.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하나둘씩 받기 시작했어요. 정수야, 이 쌀 어디서 났노?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정수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놈이 원래 좀 모자랐지만 이 정도일 줄은. 돈이 생기니까 완전히 돌았네. 하지만 정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쌀을 받고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정말로 원님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수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소문도 함께 퍼졌죠. 정수가 완전히 바보가 됐대. 쌀 100가마를 그냥 나눠줬다잖아. 돈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 사람들은 정수를 보는 시선이 복잡해졌어요. 부러움과 동시에 한심함도 섞여 있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수 총각, 안녕하세요. 정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제까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정수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바보든 아니든 상관없어진 것이죠. 심지어 평소에 정수를 무시하던 부잣집 아들들도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정수 형님, 우리가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해요. 형님이라니 저는 그냥 정수예요. 정수는 여전히 해맑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친절해졌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양반집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양반댁 잔치에 정수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구나. 마을 이장이 정수에게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요? 양반집 잔치에 저를 부른다고요? 마치 소풍에 초대받은 아이처럼 신이 났어요. 돈 많은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큰 잔치에 가볼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잔치날 정수는 아픈 어머니를 살필 겨를도 없이 새 옷을 사입으러 장터로 향했죠. 그런데 옷을 고를 때도 정수다운 면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가장 비싼 원단, 가장 비싼 옷으로 주세요. 그런데 이 옷은 너무 화려해서 잔치에는 비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비싸게 샀는데 제일 튀고 비싼 티가 나야죠. 정수는 간만 보고 가장 비싼 옷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하필 신랑이 혼사 때 입는 옷과 비슷했어요. 김진사댁에 도착한 정수를 본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뭔 차림이냐? 누가 보면 신랑인 줄 알겠네. 하지만 정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수입니다. 그의 어깨는 이미 한껏 올라가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정수 총각. 김진사가 직접 나와서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정수의 화려한 차림을 보고 내심 당황했지만 부자가 된 정수를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이런 훌륭한 곳에 제가 와도 되는지. 무슨 소리요? 마을의 마음과 돈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분을 모시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지. 김진사는 정수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딸을 소개했어요. 제 딸 자이올시다. 자이는 정말 아름다운 규수였어요. 달처럼 하얀 얼굴에 버들가지 같은 몸매, 그리고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이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와, 정말 예쁘시네요.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아요.
정수가 솔직하게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거든요. 잔치가 한창일 때 정수는 또 다른 순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진사님, 준비하시느라 잔치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정수가 갑자기 품에서 금덩이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보태세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금덩이를 내놓다니 예의도 모르고 돈 자랑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론 김진사를 아랫사람 대하듯 보였지요. 아니 그럴 필요는. 김진사가 당황했지만 정수는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일에는 다 같이 보태야죠. 정수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돈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잔치가 끝날 무렵 김진사가 정수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정수, 혹시 우리 자이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마음씨도 착해 보이고. 그렇다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요. 김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모자라 보이긴 하지만 돈이 많으니까 상관없지. 정수는 하늘을 날 듯 기뻤어요. 자신이 양반집 교수와 혼담을 나눌 수 있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정수를 기다리는 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들어온 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더욱 심하게 앓고 계셨거든요. 말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하루 종일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정수가 기뻐서 잔치 이야기를 해드리는데도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당장 내일 제일 좋은 약을 써드릴 수 있어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정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정수야,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났노?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건 하늘이 주신 복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수야, 복에 겨우면 사람도 달라진단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전혀 안 변했는걸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상하게 정수의 얼굴을 쳐다보셨지요. 너도 벌써 달라지고 있구나. 예전의 정수가 아니야. 정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저 돈이 좀 생겼을 뿐인데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죠. 며칠 더 지나자 어머니의 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의원도 고개를 저었죠. 아드님, 각오하십시오. 그날 밤 어머니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정수야, 가까이 와서 들어보거라. 정수는 어머니 곁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그 복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그릇이 아니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벼락부자가 됐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이죠. 그때 문득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어요. 더 소중한 걸 잃게 된다.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저주였을까요? 정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지키고 싶었던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이죠. 정수의 마음은 금덩이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 집에서 정수는 밤마다 후회에 시달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돈이 생기자마자 어머니보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구나. 정수는 자신이 너무 철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금을 발견하고 나서 쌀을 나눠주고
양반집 혼담에 들떠 있는 동안 정작 어머니는 혼자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정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양조장 딸 은심이었어요. 은심은 어릴 때부터 정수를 좋아했습니다. 정수가 산에서 장작을 해올 때마다 몰래 지켜보곤 했죠. 가난해도 항상 밝게 웃고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모습이 유독 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요즘의 정수는 달랐어요. 김진사와 혼담을 진행하며 들뜬 모습을 보이다가도 혼자 있을 때면 깊은 상처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가 혼담을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자 정수는 기꺼이 응했어요. 자유와의 혼례를 위해 이번에도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비단과 금은보화, 온갖 귀한 것들로 혼수를 장만했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김진사도 당황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해야죠. 자기가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하니까요. 정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만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정수가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돈 쓰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정수에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 하나가 정수에게 접근한 것이죠. 정수 총각, 혹시 돈을 불려보고 싶지 않으소? 상인은 번듯해 보였어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말도 그럴듯했습니다. 간단하오. 나에게 금과 돈을 맡기면 좋은 물건들을 사다가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요. 한 달이면 2배로 만들어 드리겠소. 정수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혼자 이 돈을 어찌할지도 모르겠고 돈을 묵혀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거 맡겨드릴게요. 정수는 큰 보따리에 금덩이를 가득 담아서 상인에게 건넸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며칠 후 은심이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은심아, 웬일이야? 정수는 반가워했지만 예전 같은 밝음은 없었어요. 오라버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예전처럼 일도 하고 산도 오르시고 바쁘게 움직이셔야 다른 생각이 안 납니다. 은심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뭐가 힘들겠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로 많이 변하셨어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 정수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머님은 분명 오라버니의 마음을 다 아셨을 거예요. 은심이 조용히 말했어요. 효도는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어머님이 바라셨던 오라버니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한 달이 지나도 금덩이를 맡긴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 돈은 정수가 가진 금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에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수는 더욱 자책했어요. 어머니의 보호 없이는 세상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정수가 사기당했대. 그럴 줄 알았어. 사기 안 당하는 게 이상하지. 어머니 없으니까 완전히 바보가 됐네. 자이와의 혼담도 어려워졌습니다. 김진사가 정수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혼례 준비를 좀 미뤄야겠구려. 김진사는 둘러대며 말을 흐렸습니다. 정수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돈이 줄어들자 혼담을 꺼리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은심이 다시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라버니,
많이 힘드시죠? 은심아,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어머니 말씀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정수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오라버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은심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만 보는 사람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본다고? 오라버니는 항상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은심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저는 여전히 오라버니를 좋아해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은심의 눈동자에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심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수의 마음과는 다르게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김진사는 결국 혼담을 완전히 취소했어요. 며칠 후에는 자기가 다른 양반집 도련님과 혼담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더 큰 아픔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정수는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걱정 어린 목소리, 자신을 위해 아파하시던 모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돈이 많을 때는 정수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정수야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놈 원래 바보였잖아.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혼자 두니까 완전히 망했네. 정수가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장작을 팔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의 놀림이었어요. 바보 정수. 바보 정수. 어머니도 못 지킨 놈. 아이들의 말이 정수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더욱 괴로웠어요. 어느 날은 장터에서 장사꾼들이 정수를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지 마. 손님들이 싫어해. 정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장작 묶음을 등에 지고 터덜터덜 돌아왔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어머니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자리,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철없었구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뭔가 말씀하려 하셨는데 그런 정수에게 은심이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수 옆에 앉더니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어요. 오라버니, 은심아, 나한테 왜 이러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오라버니는 여전히 소중한 분이에요. 소중하다고? 나는 어머니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돈도 다 날리고 완전한 실패작이야. 정수는 자책에 빠져 있었어요. 오라버니,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심이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서지 않을 때 약한 거죠. 은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시 일어선다고? 세상은 눈 밝은 자가 이기지만 마음 밝은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은심이 정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라버니의 마음은 여전히 밝아요. 그 마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은심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은심아, 고마워. 모든 사람이 나를 등졌는데 너만은. 은심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라버니, 사람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주위에 남은 사람을 보게 돼요. 무슨 뜻이야?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지금은 진짜 오라버니를 아끼는 사람만 남았잖아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나서 정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생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표정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정수야, 어머니. 정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고. 정수는 울먹였어요. 얘야, 내 탓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저는 제대로 효도도 못 해드렸잖아요. 돈이 생겼을 때도 어머니보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정수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아느냐?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란다. 착하게, 올바르게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아니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그 복을 제대로 쓸 줄 알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정수는 꿈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장독대에 아직 뭔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삽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어요. 예전에 금을 파낸 장독대 자리를 다시 파보기로 한 것이죠. 한참을 파다 보니 정말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이었어요. 이게 뭐지? 보자기를 풀어보니 어머니의 손수건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아들 정수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큰 시련을 겪었다는 뜻이겠구나.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니 놀라지 말 거라. 정수야, 어머니는 내가 자책하고 있을 줄 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못한 효도를 후회하지 말 거라.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복은 나눌수록 깊어지고 욕심낼수록 썩는단다. 하늘이 준 복을 혼자만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더 큰 것을 잃게 되지.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이제야 진짜 복을 받을 때가 온 것 같구나.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다. 장독대에 남은 금이 조금 더 있을 게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명하게 써야 한다. 내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정수야, 은심이를 소중히 여겨라. 그 아이는 내 곁에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머니는 내가 진짜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부자 말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심지어 은심이에 대해서까지 말이에요. 정수는 다시 더 깊이 파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항아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안에는 금덩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 이른 아침부터 뭘 하세요? 은심이 다가와서 정수가 든 편지를 봤어요. 이건 어머님 글씨네요. 정수는 은심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은심은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이 감동했어요. 어머님께서 저까지 생각해 주셨네요. 은심아, 어머니가 너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어. 정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말이야. 정수는 은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심아, 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지 않겠어? 은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세요? 응, 어머니도 그러셨고 내 마음도 그래. 바로 그때 마을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 난 것 같았어요. 저게 뭐지? 정수와 은심은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한쪽에서 큰 불이 나고 있었어요. 가난한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위험했거든요.
그런데 정수는 주저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위험해요. 은심이 소리쳤지만 정수는 이미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얼마 후 정수가 할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옷은 그을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맙다, 정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다시 보게 됐어요. 돈이 없어도 여전히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의 마음씨 좋던 정수가 돌아온 것 같아. 은심은 그런 정수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자신이 사랑한 정수였어요.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복을 쓸 때가 됐구나. 진짜 복이요? 그래. 지금까지는 연습이었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어머니가 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복을 묻어야 할 때가 왔다. 묻는다고요? 복을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묻는 거야. 그래야 진짜 복이 자라난단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말뜻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복을 사람들 마음에 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정수는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서당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었고 마을 공동 우물은 물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죠. 이거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금으로 마을을 위한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 정수는 은심과 함께 마을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정수야, 무슨 제안? 서당 지붕을 고치고 우물도 새로 파면 어떨까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을에서는 어려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금덩이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로요. 이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야, 너 아직도 금이 남아 있었구나.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걸로 마을을 위해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이장은 정수를 다시 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서당 지붕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정수는 직접 나서서 일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돈만 대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몸소 참여한 것이죠. 정수야, 내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이장이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하는 일인데 제가 참여하는 게 맞죠. 은심도 정수를 도왔어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끓여주고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은심아, 고마워. 별 말씀을요, 오라버니. 며칠을 함께 일하며 정수와 은심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은심은 정수가 일할 때마다 땀을 닦아주고 정수는 은심이 무거운 것을 들 때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거들어주자. 정수 혼자 할 일이 아니야. 함께 일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정수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수가 예전보다 더 의젓해졌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아. 서당 공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정수가 자리를 정하고 사람들과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파다 보니 정말로 좋은 물이 나왔습니다. 와, 물이 정말 맑네. 이 정도면 마을 전체가 쓸 수 있겠어.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정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돈을 벌었을 때보다 훨씬 뿌듯했거든요. 우물 공사를 마치던 날, 정수와 은심은 함께 새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오라버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 모든 일을 해내신 거요.
어머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뭉클했습니다. 은심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오라버니. 은심아, 나와 평생 함께 하지 않을래? 정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세요? 은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라버니와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새로 만든 우물의 맑은 물처럼 마음도 맑아진 것 같았어요.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의 혼례가 끝났는데 신랑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정말로 도박빚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신랑이 매일 도박만 해요. 자이가 울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자이야. 아버지가 성급했다. 김진사는 자책했습니다. 돈만 보고 판단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수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자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마을 일을 도와주고 있다던데. 은심이와 혼담도 오간다더라. 김진사도 정수의 변화를 들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는 직접 마을에 나와서 정수의 모습을 봤어요. 새로 지어진 서당과 우물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정수가 한 일이라고? 네, 진사님. 정수가 돈을 대고 직접 일도 도왔어요. 이장이 대답했어요. 김진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돈만 보고 혼담을 취소했는데 정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정수와 은심이 나타났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사님, 안녕하세요. 정수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수, 요즘 좋은 일 하고 있다면서? 그냥 마을을 위해 조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정수의 대답이 담담했어요.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정수를 다시 봤어요.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졌고 진정한 어른이 된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 자이 보러 한번 와주지 않겠나? 요즘 좀 힘들어해서. 김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걱정이 되네요. 정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며칠 후 정수와 은심은 김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자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자이 양, 괜찮으세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정수가 위로했습니다. 정수님 같은 분을 놓친 게 후회돼요. 자이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때는 철없었어요. 오히려 잘 됐죠. 왜요? 진짜 소중한 사람을 찾았으니까요. 정수가 은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이는 정수와 은심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자이가 진심으로 축복해줬어요. 돌아가는 길에 은심이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자이 양을 위로해주시는 모습이요. 마음이 정말 넓으세요. 그냥 사람이니까.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 정수의 말에 은심은 더욱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니 행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와 은심의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거든요. 이제 정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와 은심의 혼례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례 준비를 하던 중 마을에 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관찰사가 마을을 둘러보러 온 것이죠. 이곳이 요즘 소문난 마을이군.
관찰사는 새로 지어진 서당과 우물을 보며 감탄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나? 정수라는 총각이 했습니다. 이장이 대답했어요. 관찰사는 정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찰사 앞에 나갔어요. 내가 정수라는 총각이냐? 네, 맞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구나. 마을 전체가 달라졌더라. 관찰사가 칭찬했어요. 별일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셨거든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찰사는 정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나이는 젊지만 마음가짐이 어른 같았습니다. 정수야, 나와 함께 관청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내 능력이면 충분히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벼슬을 주겠다. 관찰사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도 놀랐어요. 정수가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 왜 거절하는 이유가 있나? 저는 다시 나무를 치고 싶습니다. 정수의 대답에 모든 사람이 어리둥절했어요. 나무를 치고 싶다고? 네, 제 자리는 여기 마을이에요. 어머니가 살던 곳이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이 있어요. 진짜 복은 벼슬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이라고요. 관찰사는 한참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참 이상한 총각이구나. 벼슬을 마다하다니.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대단하다. 관찰사가 웃었어요. 마음이 부자면 다시 부자 되지 않겠소? 네. 마음이 이미 부유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거요. 관찰사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부유합니다. 정수가 은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찰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했어요. 정말 훌륭한 젊은이구나. 내가 벼슬을 강요할 수는 없지.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와라. 관찰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새로운 눈으로 봤어요. 벼슬을 거절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자랑스럽다. 며칠 후 마을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정수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정수 아저씨, 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새로 지어진 서당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거든요. 정수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좋아. 함께 공부해보자. 정수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비록 학자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글자와 더불어 인생의 지혜도 전해줬습니다. 훈장님, 착하게 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정수가 되물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벼슬 하는 거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 하지만 진짜 좋은 일은 따로 있단다. 뭐예요? 밤에 잠들 때 마음이 편한 거야. 오늘 하루도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말이야. 아이들은 정수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어요. 정수 훈장님. 아이들이 정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은심도 아이들을 도왔어요. 혼례 후에는 서방님이라고 정수를 부르며 더욱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서방님, 아이들이 서방님을 정말 좋아해요. 나도 아이들이 좋아. 순수하고 예쁘잖아. 서방님도 마음이 아이처럼 순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은심의 말에 정수는 웃었어요. 정수와 은심은 마을의 새로운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은심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정수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해요. 욕심내지 않고 나눠주며 살겠어요. 은심도 함께 절했어요. 어머님, 서방님 잘 돌봐드릴게요. 돌아가는 길에 정수가 말했습니다. 은심아, 후회 안 해? 벼슬 거절한 거 말이야. 전혀요, 서방님.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은심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정수야,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됐구나. 어머니,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말이야. 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자랑스럽다, 내 아들아. 이제 어머니는 마음 놓고 갈 수 있겠구나. 정수는 그 꿈을 꾸고 일어나서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인정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수와 은심은 단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 둘도 생겨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큰아이는 아들이고 작은아이는 딸이었죠. 서방님,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은심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아이들이 좋아. 우리 어머니를 닮아서 착하고 예뻐. 정수는 여전히 장작을 해서 팔았지만 이제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함께 했어요. 저당에서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도 전해줬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호기심이 많아 보였어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이가 정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수라고 해. 너는? 저는 철수예요. 옆 마을에서 왔어요. 철수는 정수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아저씨,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네요. 왜 그래요? 글쎄, 왜 그럴까? 정수가 되물었어요. 아저씨는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옷도 낡았는데 왜 다들 좋아해요? 철수의 순수한 질문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어요. 정수는 우리를 도와줘서 그래.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해주거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대답해줬어요. 철수는 더욱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정수가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다시 산에 올라가 장작을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일과였어요. 은심이 점심을 싸들고 올라왔습니다. 서방님, 식사하세요. 고마워. 은심아. 두 사람은 산중턱에 앉아서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별것 아닌 음식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서방님, 가끔 예전 일 생각나세요? 은심이 물었어요. 그럼, 갑자기 부자가 됐던 때 말이지? 후회해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몰랐을 테니까. 정수는 멀리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돼.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잖아. 사람들의 사랑으로 말이야. 은심은 정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서방님과 함께 있으니 매일이 행복해요. 해질 무렵 정수는 장작을 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심이 조용히 옆에서 따라왔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죠.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 아저씨, 내일도 공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자. 집에 도착하니 정수의 아이들도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왔다. 정수는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수는 생각했어요. 몇 년 전 벼락 부자였던 때와 지금 어느 쪽이 더 행복한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어요. 며칠 후 그 철수라는 아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저씨,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왜 사람들이 아저씨를 좋아하는지요? 철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는 돈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예요. 정수는 철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진리였던 것이죠. 맞다, 철수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수가 산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욕심내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있어요. 은심과 아이들도 함께 절했어요. 할머니,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빠처럼 착하게 살 거예요. 작은 딸이 덧붙였어요. 정수는 뭉클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정수 가족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단순하지만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정수야, 이제 정말 다 잃었구나. 어머니, 저 잘했죠? 너무 잘했다. 어머니가 바라던 아들이 바로 지금의 너란다. 어머니가 정수를 안아주었어요. 복은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였구나.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구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복이란다. 꿈에서 깨어난 정수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은심과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들이 바로 자신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갔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 장작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곤 했어요. 정수는 예전에 부자였다면서요? 후회 안 해요? 그럴 때마다 정수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혀요. 지금이 가장 부유할 때예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의 삶을 보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말이죠. 정수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부자로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벼락같이 얻은 복은 벼락같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정수는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걸 배웠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어리석다고 조롱받던 정수. 하지만 결국 어리석음에 속은 건 세상이었습니다. 돈의 가치만 아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를 모르는 바보였던 것이죠. 정수는 어머니를 잃는 아픔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시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복은 주워 담는 게 아니라 나누어 쌓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려 하면 썩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진짜 복이에요. 정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부자로 말이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며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정수처럼 마음이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마음의 부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